네, 성공 투자의 첫 코너를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핵심 전략만 전해주시는 시간이죠. 네, 매주 금요일날 만나는 분입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차장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시장 분위기도 좋습니다만 네, 가장 생각보다는 관심 갖는 건 아무래도 현대중공업. 네. 뭐 아침에 시작할 때 11만 천 원에 시작했다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예요. 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먼저 주가 판단 그리고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사실 현대중공업이 성장주라고는 하지 않죠. 보통 가치주에 들어가게 되고 조선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가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기술력으로도 1위, 캐파로도 1위 회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조선업이란 거를 우리가 보통 PE야, PSR 이렇게 성장주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보통 북밸류라고 합니다. PBR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2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보통 고평가됐다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제 중국 선박공업 같은 경우도 한 2.5배 정도 나오는데 사실 중국에 상장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고평가된 회사고요. 일반적으로는 1.2배, 뭐 많이 올라가도 1.5배 수준인데 12만 원 정도를 보게 되니까 약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5만 원은 2.5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15만 원 이상 올라가는 건 좀 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오늘 상한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뭐 아마 1.8배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쉬운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 현재 자리에서 집중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공부하셨던 분들은 매도가 나올 텐데 매수는 조금 조심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장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조선가지수도 신고가를 10년 만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임도 계속 급등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선주들이 발주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술력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노후 회선들이 이제 친환경 연료로 운반선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선박 엔진 자체도 LNG 추진을 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기술력도 그렇고 캐파도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긴 좋으나 다만 이제 저희가 경쟁하는 회사들을 봤을 때는 조금 높은 가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러워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높은 가격에서는 저는 좀 쉬어가고 조금 더 안정이 됐을 때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상장한 기업이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다소 매수에 대해서 좀 관망 의견을 함께 네네. 주셨어요. 자 최근에 또 코오롱그룹주의 강세가 정말 눈에 띄니다. 네. 수소 모멘텀을 받고 꾸준하게 상승 중인데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은 또 20%대 네네. 강세고 코오롱 인더, 코오롱 그룹 뭐 코오롱 글로벌까지 일제히 다 강세거든요. 지금 좀 들어가기에는 늦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네. 거래가 실리고 주가가 양봉이 나왔으면 사실 완전 베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뭐 FMC라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 핑계를 대다 보니 뭐 명확하게 매수 시그널 좀 받기는 어렵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거래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7일 이평선이나 아주 급등하는 경우는 3일 이평선을 보기도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3일 이평선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특수화학 관련된 업종도 최근에 굉장히 강해요. 네. 뭐 아시겠지만 석유화학 쪽에서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전부 다 상승하게 되면서 특수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코롱 플라스틱이나 코롱 인던도 뭐 이제 경량화 관련된 플라스틱 쪽이나 아니면 그 타이어 코드라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주요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 가격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아주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격 P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단가 매출, 그러니까 판매 제품들의 P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요 제품 이 회사뿐만 아니라 뭐 효성그룹도 그렇고요, 코오롱그룹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아직까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수 시점은 언제 하냐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커넥터라든지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분리막에 들어갈 수 있는 멤브레인 소재, 저희 예전에 고어텍스라는 브랜드로 많이 알게 됐지만 공기는 통하는데 물은 딱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를 이제 저희가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습도 같은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P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요 제품들의 가격 상승 추세 업데이트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가격과 기본적인 이평선 보시고서 3일 이평선 정도면 저는 한번
트레이딩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양시장 모두 다 플러스 내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연휴 이후죠. 자, 그래서 뭐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네, 네, 투자자들이 이거 팔고 가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네, 하는데 그러게요. 네. 시장 방향성 한번 투자 전략 제시해 네, 주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항상 제 경험적인 부분은 조정이 나올까 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정이 나와도 빠르게 오른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삼고 있는 지표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느냐, 추세가 살아있는, 즉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품들이나 주식이나 나라들이 있냐를 봤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강하고 중국, 일본도 최근에 조정은 하루 이틀이 있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강하고 일부 원자재단, 그러니까 뭐 석유라든지 원유, 니켈, 뭐 천연가스,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자로 해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피해 가려는 의지는 있지만 이렇게 자금이 한쪽으로 세게 몰렸다라는 것 자체는 빠지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거에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못 파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게 강하게 언급이 되고 시장 유동성을 축소하겠다는 게 나오게 되면 달러가 반등하고 변동성이 확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은 한 21선, 그다음에 코스피는 201선에서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정도 더 뭐 코스피는 전저점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그 밑에 61선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시장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용 지표가 8월달에 사실 8월치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강한 테이퍼링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다 언급을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멘트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 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라 그러면 10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적 관련된 섹터들이 좀 이제 관심 가셔야 되니까 실적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쪽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연휴 이후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과 같은 색깔이 지속되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테이퍼링이 애매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처럼 강한 종목들, 센 종목들로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에서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아마 2차 전지 섹터, 그다음에 일부 특수화학 섹터, 일부 가스 섹터 이런 수소와 관련된 거, 2차 전지 자동차 관련된 섹터로 계속 흐름이 갈 수밖에 없고 종목들이 순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만약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을 한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 그러면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돈을 줄어들게 되겠고 예. 그럼 지금 돈을 올리는 것들이 바뀌겠죠. 그러면 실적 관심주를 가져야 되고요. 조금 지금 고민은 미국 섹터랑 가장 디커플링 차별화되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예요. 사실 지금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나 KLA라는 검사 장비, 그다음에 인터그리스라고 하는 소재 업체들이 전부 다 미국은 시고가에 가 있거든요. 글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못 가지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좀 반도체 섹터를 이제 슬슬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적 시즌이 되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텍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인 인식은 DDR5라고 하는 이제 메모리 관련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메모리 관련 파트 비중은 한 30에서 35%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냐, 뭐 서버용 기판, 스마트폰용 기판, 뭐 이런 기판 주요 이제 고부가 가치를 하게 되는 기판을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메모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차이 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과거에는 5%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였어요. 사실은 크게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었죠. 그래서 고평가를 받지 못했었는데 자 보게 되시면 분기별로 영업이익률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분기에 한 9.6% 정도까지 이익률이 올라왔고요. 3분기에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아마 1분기에서 2분기 오른 거, 2분기에서 3분기 오른 게 더 오를 수 있는 정도. 즉 회사로 보게 되면 마진율을 봤을 때 이제 10% 중반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을 한 3,500억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 500억짜리 영업이익을 벌 수 있는 회사인데 네. 시가총액은 9천억대 중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인식이 메모리 회사고 돈을 못 버는 회사라는 인식이었었는데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전부 집중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증설도 내년 초에 완공이 되고 그런 쪽에서 이제 3분기에 얼마나 버는지를 확실하게 투자자들에게 보여준다면 기질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실적주 중에서 또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는 심텍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이후의 전략 그리고 유망하게 가져갈 종목으로 심텍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